슬기쌤, 가끔 피부과에서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선생님, 저 이거 팔에 있는 닭살 좀 레이저로 다 깎아주세요. 면포처럼 다 짜주세요. 맞아요. 계시죠? 여드름인 줄 알고 집에서 다 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공각화증, 털구멍에 각질이 쌓여서 딱딱하게 굳었다. 그래서 모공각화증, 케라토시스 필라리스라고 부르는 질환이고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태어나면 곱슬머리로 태어나는 친구도 있고 찰랑찰랑한 직모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살의 어느 피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살성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얘 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 원인은 그냥 의학적으로 뭔가 특별한 원인이나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요. 그냥 모공에 쌓인 각질들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 피부의 현상 때문에 모공각화증이 유발된다고 되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악화 요인은 있어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악화 요인은 건조함. 그래서 모공각화증이라는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특히 건조할 때 심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어린이들, 엄마랑 같이 오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볼이 막 좁쌀처럼 막 우리 애기 벌써 여드름이 시작된 건가요?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시기에는 팔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볼이 좀 빨개지면서 좁쌀 같은 작은 좁쌀 여드름 비슷한 것들이 볼에 따다다닥 올라온다. 중고등학교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모공이 발달을 하고 피지선들이 모공에서 발달을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어깨나 팔, 허벅지 이쪽 부분에 이제 사춘기 친구들이 닭살이 많이 생겨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사춘기보다는 피지선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데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일부분 이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여고 다닐 때 하복을 입으면 이제 팔 뒤쪽에 이제 닭살처럼 이렇게 막 오돌도돌 올라와 있고 이거를 다 때밀이로 막 밀어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제 매끈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쵸. 근데 이 모공각화증 좀 매끈하게 그리고 팔이 좀 이제 고른 피부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장 첫 번째 악화 요인이 건조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오시더라도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거는 보습이에요. 보습 자체가 잘 안 되어져 있으면 저희가 뭐 추가적인 치료나 약물이나 이런 걸 들어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무조건 일단 보습. 평소에 바디 로션을 좀 잘 발라줘라, 뭐 건조할 틈이 없게 촉촉하게 해줘라, 그렇죠. 이러면 조금 완화되기도 하나요? 남들보다 보습을 훨씬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조금 더 이제 고보습 크림을 특히 모공각화증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수시로 바르고 다 흡수될 때까지 문질러서 흡수를 시켜주는. 너무 피부과적인 방법이네요. 항상 다 보습. 보습. 피부는 무조건 보습. 그러면 보습을 했어. 근데도 계속돼요. 심해. 그러면 그 다음은요? 치료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연고 치료로 저희가 이제 처방을 받아서 써야 되는 연고와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연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피부과 치료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연고 있죠. 스티바 A. 지금은 단종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스티바 A의 대체 연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전에 영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 A, 트레티노인, 뭐 요새 나왔던 뭐 트리파로테린이라든가 이런 비타민 A 연고들 같은 경우에는 레티노이드 연고가 세포의 탈락을 촉진시키고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레티노이드 연고는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듣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연고고, 병원에 안 오고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 약국에 가면 유리아 크림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막
항상 보이는 크림. 발 뒤꿈치가 뻣뻣하신 어머님들, 팔꿈치가 약간 꾸덕꾸덕하고 마찰 때문에 딱딱해진 경우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모공각화증에도 사용이 되는 연고입니다. 얘의 원리는요? 유리아라고 하는 성분은 보습과 각질 제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유리아 크림으로도 보습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각질을 녹여줘서 모공 각화증의 원인이 되는 모공을 틀어막고 있는 각질들을 좀 빨리 탈락시켜주는 효과. 그래서 유리아 크림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그대로 연고만 바르시면 물론 효과는 있지만 너무 연고를 금방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바디 로션이랑 섞어서 도포를 꾸준히 해주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연고로 치료를 했는데도 막 심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어요. 그 다음이 궁금해요. 그럼 진짜 병원을 찾아가면 어떤 걸 해주시는 건지. 그래서 모공각화증 같은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이제 약물로 각질을 정리하는 화학적 필링, 그 다음에 레이저로 깎아주는 각질을 정리해주는 치료, 거기에 플러스 색상을 완화해주는 레이저,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레이저는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만 추천을 해드려요. 이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피부의 한 가지 특성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현재 상태를 최선을 다해서 돌려드리는 치료지 앞으로 쌓이는 각질에 대한 예방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치료 방법이자 예방 방법인 보습은 진짜 항상 해줘야 되는 거네요. 거기에다가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한다 하면 유리아 크림까지 섞어서 발라주시는 거는 예방적인 효과도 있는 거예요. 모공각화증이 있다고 해서 이제 흔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때 미는 거는 무조건 안 되세요. 때를 밀면 피부 장벽이 쓸려 나가면서 건조함이 악화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기는 모공각화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 또 친구들 중에 이게 이제 여드름이랑 좀 사춘기 때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긁거나 짜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생기는 바디 여드름이랑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뜯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뜯게 되면 원래 모공각화증도 약간 붉은 색깔을 띠기는 하지만 색소 침착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막 이 갈색 점점점점 자국이 성인이 돼서까지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집에서 뜯거나 짜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여름. 모공각화증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습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조금은 매끈해진 팔과 다리로 자신감을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